북한이 이례적으로 심야 열병식을 열면서 그 배경과 의도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미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센터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열병식 영상들이 막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어떤 의도인지 어떤 무기들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이 심야에 열병식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그쵸. 사실은 이렇게 보통 이제 10시 정도 이때 맞춰가지고 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한 것은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 10시쯤 하는데 이번에 새벽에 한 건 처음이다. 조금 전에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제 좀 특색 있게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밤에 연 게 아니냐. 그리고 코로나 문제도 있고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사실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것들을 하면은 보통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오전에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색다르게 야간에 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전쟁 기념관에서 했다거나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특전사령부에서 행사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북한도 그러한 어떤 메시지 관리라고 하는 그런 것에 중점을 두고 야간의 시간을 택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또 야간에 한다면 장점 중에 하나가 참석 인원이라든가 규모 같은 것들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대규모인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무기 체계들 같은 것들도 세세하게 다 보여주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그래서 카메라에 찍혀야 되는 부분들만 찍히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성으로 다 이제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숨기고 싶은 것들은 숨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밤에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것 같은데. 예. 자, 그럼 무기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우리 군 당국에서 발표하기로는 신형 ICBM, 신형 전략 무기가 공개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예. 위성 사진에서도 이제 20m짜리 텔이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텔이 포착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신형 전략 무기 중에 이제 ICBM, 다탄두 가능성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탄두보다 북한이 극복해야 될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예. 자, 예를 들어서 화성 14 같은 경우는 추력이 부족해서 탄두를 여러 개 실지 못하는 것을 화성 15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나마 탄두 하나, 그러니까 수소탄 정도의 탄두를 갖고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게 했고요. 자, 근데 지금보다 더 추력이 세지려면 미사일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2017년 11월 말에 발사 이후에 지금 추가적인 ICBM 시험 발사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이죠. 다만 한 가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온 것은 이 ICBM을 액체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계속 이 텔, 그러니까 발사 차량은 이미 과거 열병식에서도 계속 끌고 나왔습니다. 2017년 열병식에서도 18년 열병식에도 볼 수 있었고요. 텔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로 이동해서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예, 맞습니다. 텔이 이제 그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특히 이제 고체 연료 텔 같은 경우는 안에 미사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껍데기만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은 것들은 충분히 동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외에 고체 연료 관련해서 북한이 한 가지 발전을 이룬 게 있다고 한다면 북극성 3호, 그러니까 ICBM에서 발사하는 새로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인데 이런 것 같은 것들도 예를 들어서 일종의 약간 들고 나와서 보여줄 가능성도 없지 않죠. 북극성 시리즈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북극성 이제 예를 들어서 1형은 잠수함 발사고 2형은 지상 발사인데 3형은 다시 잠수함 발사에서 사거리가 좀 길어진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최초 공개됐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잠수함 발사 미사일 지금 말씀하신 잠수함 발사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제 해상으로 이동을 해서 포착이 안 된 상태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요격이 어렵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지금 서욱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지난주에 증언을 한 내용을 보면 4,000톤급 이상의 잠수함도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다시 수습하는 그런 모양을 보였었는데 실제 4,000톤급 이상, 그러니까 SLBM을 6개를 실을 수 있는 4,000톤급 이상도 개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미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서욱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사실 그 내용을 좀 얘기하다가 좀 약간 어떤 이 조율이 잘 안 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7월 한 3일경인가 이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됐던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고 있으면은 잠수함이 이제 그 구형 로미오급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뭔가 이 그러니까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하는 미사일이 공개가 된 건데, 얘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이거 최소한 한 2~3발 정도가 아니라 거의 한 5~6발 이상, 많게는 8발까지 쏠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분석했고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톤수 한 4,000톤, 5,000톤 넘어가는 건 금방이거든요. 게다가 사실 북한이 진짜 미국을 이렇게 겁을 주려고 한다면, 미국에게 어떤 억지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잠수함 추진 체계 자체가 핵 추진으로, 원자력 추진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북한이 같이 가고 있을 가능성도 우리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쨌든 이번 열병식이 심야에 이루어졌고 또 어떤 뭐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같은 전략 도발이 이번에 없었단 말이죠. 이게 미국 대선을 의식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충분히 사실은 이제 평년과 뭔가 행동이 달랐다고 하는 것은 자, 그 해에 맞는 새로운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특히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지금 북한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이제 이 핵 협상의 상대인 미국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런 열병식 그런 태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열병식 영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 영상들에서 어떤 무기들이 공개가 됐는지 이걸 좀 판단해봐야 미국에 어떤 압박을 가하는 건지 이것까지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양욱 센터장이었습니다.